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을 새벽 4시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좀 가관이네요. 네, 막판에 크게는 아니지만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나스닥은 살짝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S&P 500과 다우가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온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부터 이제 충격을 한 대 얻어맞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 다시 살짝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뭐 다시 지속적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자금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매수로 돌아올지 이 부분을 가름하기가 참 어려운 날인데 오늘이 이제 그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상승으로 살짝 돌아섰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같이 집중해서 보는 것도 향후 단기적으로 다음 주 시장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충격이 얼마나 또 중국의 충격이 얼마나 시장에 흡수되면서 어제 그 하락의 그 부정적인 의견들, 생각들을 희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금요일은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죠. 다들 포트폴리오나 자기 포트를 좀 포지션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줄이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어떤 종목을 강하게 따라서 추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여전히 잡주들의 순환 매수가 빠르게 돌고 있고 뭐 하나가 연속성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죠. 태조 이방원도 살짝 1차 상승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슬로우하고 옆으로 기고 또 어떤 종목들은 강하게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지 일부를 팔아줘야 될지 머리가 복잡한 그런 금요일의 아침입니다. 하나 둘씩 우리 같이 분석을 하면서 우리 생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금요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금수 조치가 시장을 강타했는데 어제 시장의 일부가 반영이 되고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금수 조치가 나는 게 H100이나 A100 같은 아주 그 고칼로리 최첨단 제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렸는데요. 연간 그 피해액이 약 5,500억, 5,300억 이 정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항상 증시는 심리라고 그랬죠. 심리가 무너지거나 망가지면 어려움이 좀 처한데 반대로 오늘 메모리 반도체들은 또 올랐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서로 반대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엔비디아의 금수 조치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일부 엔비디아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7나노급을 이것들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선반영이 충분히 반영됐는데 오늘 정도면은 또 이것들이 흡수되면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요일이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요인이 무언가를 크게 잡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수급의 악재가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반등이 너무 약해. 오늘 정도면 좀 강하게, 화끈하게 한 V자로 한번 올라와줘야 되는데 반등력이 매우 약한 모습. 그만큼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뭐 좋지 않는 모습, 긴축이 지속적으로 준비돼 가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모든 헤지 펀드나 이런 펀드들이 이제 정리를 해가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장을 끌고 올갈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카페에 마지막에 이제 제 생각들을 써놨는데 우리 카페 친구들은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지표가 이제 중요하죠. 네, 그걸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 고용지표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이 튼튼하는 게 좋은 건지, 약한 게 좋은 건지, 튼튼해도 나는 강하게 올리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면 한 번 더 터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약하더라도 미국이 긴축의 스피드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약하든 강하든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오히려 약하면 경기가 좀 무너지고 있구나의 방점이 찍혀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긴축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확히 정해놨기 때문이죠. 약하든 강하든 자기들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약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있구나의 방점이 찍혀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무서워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9월 내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수급에 목줄을 치는 그러한 변동성이 확대된 다소 주식하기 어려운 시장이 오늘 하루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금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다우는 0.46%, 나스닥은 0.26% 하락을 했고요. S&P는 0.3% 장 막판에 이렇게 돌리는 모습,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죠. 항상 장 초반보다도 장약 막판에 어떤 모습으로 장이 끝나느냐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일 끝난 유럽은 영국은 1.86% 크게 하락했네요. 프랑스 1.48, 독일 1.6%. 뭐 아시아도 다 하락했죠. 니케 1.53, 상해 0.54, 항생 1.79. 상해는 알다시피 이제 청도죠. 청도 2천만 원이 되는 그러한 대도시를 막아버리는데 이것이 가능한다는 게 자체가 정말 놀라울 일이고 이게 경제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수찬성 쪽은 아시다시피 태양광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그런 산업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쪽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한국경제TV가 전한 금일시장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5년물과 30물 물가 연동 채권 금리가 2019년 이후에 최고로 올랐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연동금리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2천 명, 3주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고용은 여전히 강하고 튼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미국의 8월 감원인은 2만 486명, 전월 비 감소했네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8월 감원인원 숫자가 고용이 여전히 강함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아직 환자가 어느 정도 체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미국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독한 약을 쓸 수밖에 없다. 긴축을 강하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유로존 7월 실업률은 6.6%,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아이러니하네요. 저 에너지 문제로 모든 경제가 망가뜨려져 있는 것 같은데도 실업률은 6.6으로 역대 최저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고용 없는 성장 없는 고용 증가죠. 성장 없는 고용 증가가 일어나는 그 원인은 뭘까? 여전히 시장에 돈이 좀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기업 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고 기업들이 그다음에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고용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거, 집에서 편히 쉬어버리는 상황들.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뭐 자기들의 노후 자금들이 잘 대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젊은이들은 시장에 잘 나오지 않으려는 것들, 이런 일시적 마찰적인 요인들이 미국과 유럽이 성장은 없는데 고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일시적 글로벌 시장에서 보기 드문 우리 경제 역사상에서 불러그 예가 드문 그런 케이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십시오. 미국 8월 제조 PMI 확정치가 47.3. 노바스코시아 은행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75pr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루프탄자가 조종사 파업으로 800편이나 결항을 한다. 스페인이 천연가스세를 일부 21%에서 5%로 일시적으로 인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달러 지수를 봅시다. 109.68 이러다 110을 뚫겠네요. 네, 달러 강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주 우리나라나 글로벌 시장을 좀 충격이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이 주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국 통화들이 다 약세로 돌아서는 나머지 국가가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달러 강세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달러 강세의 원인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원화 통화도 오늘 또 약세로 더 지속될 거로 보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1,400원 찍어야 이 장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WTI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 8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란이 시장에 일약 물량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중국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석유 수입량이라든지 석유 사용량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섞이고 투기적인 선물 순매수들이 빠지면서 WTI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더 하락을 해야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WTI가 더 하락을 해야 됩니다. 금일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 채권 시장이 속된 표현 난리가
10년짜리가 13bp나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3.27, 2년짜리도 6.6pp가 상승 3.52, 2년짜리가 3.52는 아마 10년 내 최고 높은 수준일 겁니다. 물론 스프레드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5bp까지 줄었는데 25bp까지 줄었는데 그렇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줄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네요. 2년 3.52, 10년 3.27.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아우성이 나타나는데 여의도의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오나가나 경기의 침체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소비를 감축시키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넓힌다면 기업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겠죠. 성장주들에게는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당분간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게임, 이런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은 건들지 마라. 실물을 생산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고 수급이 좀 꼬여 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서 키우고 미국이 자기들의 어떤 법을 바꾸면서 키우는 그런 종목으로만 압축해서 투자해라. 그렇다면 결국은 태조 이방원인데 태조 이방원도 선반영이 되면서 바닥에서 50%씩 다 올라오면서 글로벌 시장의 침체로 가니까 옆으로 기거나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팔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싣고서 갈 것인지 이 세 갈래의 갈림길이 서 있는데 굉장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태조 이방원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음, 물타기를 하거나 다음에 분할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얼마 전까지도 태조 이방원이 빠지면 당연히 분할매수로 접근하라가 제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이 살짝 9월 들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지금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9월 달에 제 생각을 정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 9월의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47% 막판에 치고 올라오더라고 157달러. 하지만 애플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도 멈추지가 않네요. 테슬라는 다행히 멈췄습니다. 277달러. 리비안이 5%나 빠졌네요. 31달러. 어제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들이 다 박살이 났는데 아마 8월 인도분이 생각보다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판매량이나 인도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전기차 자체들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41% 하락, 엔비디아가 7.67에 하락을 했네요. 네, 139달러, 150달러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엔비디아를 가지고 우리 애들 저축을 해주는데 우리 많은 카페 친구들이 고민스럽게 저에게 물은 저는 뭐 눈 감아라. 꾸준히 저축하라.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는 좀 기다렸다 들어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또 한고비를 넘어갈 줄 알았더니 이제 미국 자체에서 금수 조치가 나타나고 그것도 가장 잘 팔리는 H100하고 A100, A100은 아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아주 최고급 사양인데 이러한 것들을 팔지 말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TSMC가 2.05. 왜 그러냐면 TSMC는 엔비디아의 물량을 받아서 많이 깎아서 이제 해주는 게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데 엔비디아가 철컥 물량이 준다면 TSMC는 좀 충격이 있을 걸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거를 좀 받아서 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데 삼성전자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반대로 메모리는 좀 올라갔습니다. 1.3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49% 상승을 했고요. 노블록스는 1.53% 하락하며 3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깨졌다가 살짝 다시 올라가는데 깨졌다 올랐다 깨졌다 올랐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비트코인은 18,000달러, 19,000달러에 사서 23,000달러에 파면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 무조건 먹는다. 이렇게 본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인데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이틀 강하게 미국 시장과 반대로 움직였던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온갖 악재가 쏟아지면서 하락 전환을 했죠. 무엇보다도 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던 외국인들에서 매도가 출회되고 있다. 심리를 악화시킨 거죠. 오늘도 다양한 악재의 여파가 얼마나 시장에서 선반영돼서 소화가 됐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소화될지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주말이라는 상황 때문에
쉽게 반등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 시장이 온갖 악재를 이기고 나스닥을 제외하고 상승으로 마감한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로 보여진다. 그러나 악재의 원인이 됐던 CPI 상승, 긴축 강도 증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의 이제 반도체 전쟁,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없이 기술적 반등으로는 강도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오늘 이제 내일 토요일 아침에 이제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한데, 이건 이제 이미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 돼버렸죠. 미국 FOMC가 무조건 올린다. 고용지표 상관없다. 8월 비노 고용지표 예상치 30만 명 증가인데 전월 52만 8천 명 증가해서 큰 폭 감소하는 수준이 나올 것이다.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긴축 강도를 누그러뜨리는 연준 피봇은 없다. 못을 박아버렸죠. 연준의 긴축 변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 수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니까 9월 12일, 13일 날 발표될 미국 CPI가 9월 FOMC의 75bp인지 50bp인지를 가늠할 것이고 그 이후에 방향타가 될 것이다. 자, 올해가 이제 유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프락시가 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잘 봐야 되는데 유가가 88달러까지 빠진 것은 다행이다. 그렇죠? 자, 추석 연휴를 대비해야 되고 추석 연휴는 돈이 많이 들죠. 당연히 추석 전에 주가가 오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음 주에 있고요. 미국 8월 CPI가 그 다음 주에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연히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죠. 여기다가 한국의 연간 순이익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도 부정적인 요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익 모멘텀은 약화가 되고 따라서 경기의 민감도가 낮으면서 그나마 이익이 나는 종목, 그렇죠? 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기업 이익, 어닝이라고 그러죠? 어닝의 함수, 여기에 이제 변동성, 발라틸레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민감하지 않고 가격 전이가 가능하고 어닝이 남들 다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나마 강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 성장주보다는 경기방어주 쪽에서 향후에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 이제 정책주들이 어떤 힘을 더 발휘할지가 중요한 태조 이방원의 모습이. 오늘 한국 시장은 어제 약세 분위기가 장 초반 지배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발 반등 효력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다. 외국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먹고 터지고 반복되는 태조 이방을 중심으로 상승신마다 살짝 덜어내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네. 어제 바닥에서 있다가 일부 상승한 파이브지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서 추격 매수는 비추다. 주말이라 수급이 매수보다는 올라오면 매도에 더 방점이 찍힐 것이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당분간 현금이 스킹,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좀 소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지구가 예쁘고 그렇죠? 여름에 파란 그 초록빛 남색 치마의 색은 아닌데 블루인데 굉장히 예쁘고 이연한 블루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죠. 어제 운전할 일이 있어서 잠깐 운전하다 하늘을 봤는데 예쁜 구름을 만났습니다.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런 소년 시절의 그 아주 감성이 나타날 정도인데 자, 날씨도 좋고 주가만 좋으면 오늘 주말인데 기분 아주 끝내주는데 이 금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 주식시장이 우리의 기분을 판가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분은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다. 내 기분은 내가 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분은 우리 행복으로 합시다. 여러분 즐겁고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